주민자치원 주민총회 준비 및 개최 강의를 맡은 마을과 사람의 박희선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우리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또 우리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수기토론과 제안서 작성을 위한 교육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최종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한 마을자치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기 위한 주민총회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세운 자치계획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또 주민총회에 모인 주민들이 함께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의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는 우리 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어야 하고요. 또 참여한 주민들이 자치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함께 결정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저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세운 자치계획이 무엇인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PPT나 자료 화면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분과별로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역할을 나눠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발표하는 방식이고요. 또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전시 부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홍보물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직접 주민들에게 구두로 화면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을 가장 선호하기도 하고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기입니다.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설명을 듣고 그냥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설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의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없는지 혹은 또 그 의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또 구체적인 의견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주민총회에서 함께 다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민총회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투표를 통한 결정입니다. 투표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 의제별 찬반 투표를 할지 전체적으로 제안한 의제들 중에서 1등부터 7등까지, 1등부터 5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투표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전체 의제 중에서 나는 내가 선호하는 2가지 혹은 내가 선호하는 3가지 의제에 투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투표하는 방식은 우리가 올해 안건으로 상정할 의제들이 우리가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 넘치는지 혹은 부족한지 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 혹은 70% 이상 찬성을 얻지 않은 의제는 우리는 실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있다면 찬반 투표가 필수가 되겠죠. 근데 많은 주민자치회는 선호 투표, 전체 의제에 선호하는 의제를 2-3가지 선택하는 방식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 이 2가지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위 투표는 좀 어렵습니다. 등수를 매긴다는 건요. 하지만 가능한 투표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총회를 추진하는 절차, 우리 주민자치 활동은 좀 딱딱합니다. 절차, 방식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민자치회는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몇 가지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총회를 추진하는 절차는 제일 먼저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총회준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 총회준비위원회가 기획한 총회의 기획안을 우리가 최종 결정하고 난 다음에
총회 개최일 최소 30일 전부터 주민총회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동의 주민들이라면 우리 주민총회에서 결정될 의제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한정적인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긴 기간을 확보하고 가급적이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우리 조례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획한 주민총회 당일에 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를 언제 할 것인지를 우리 총회 기획할 때 우리가 함께 계획을 해야겠지요. 사전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민총회를 하게 되고요. 주민총회가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총회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우리 주민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회준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기획할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거나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원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총회와 관련된 조항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또 중요하게는 우리 동의 운영 세칙에 또 주민총회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총회 날짜를 정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장소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장소를 섭외하는 것 중요합니다. 총회 개최일과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반드시 행정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행정도 우리 각 동의 행정도 함께 협력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과 함께 이 결정만큼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 정족수 인원을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주민총회 준비와 개최 일정들, 일정 관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0일 이전에 홍보하는 것, 30일 이전에 홍보를 하시려면 총회 개최일과 장소가 이미 다 결정되고 섭외가 완료되어야 하고요. 30일 이전에 마을자치계획 의제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정 관리를 하시는 것도 우리 총회준비위원회가 하셔야 될 중요한 역할이겠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방식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민들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민총회 때 의제 발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또 토론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질의응답을 받을 것인지, 원탁 토론을 통해서 모든 별로 토론을 하게 할 것인지, 이런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총회준비위원회가 함께 협의를 해서 주민총회에 대한 계획안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 계획안은 우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때 의결을 통해서 확정 지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회준비위원회는 우리 주민자치회의 주요 임원들, 분과장님들은 좀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주민총회 준비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 누구나 총회준비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행정도 함께 참여해서 이 과정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우리가 다루는 안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공유하고 보고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결을 다루는 것, 우리가 마을자치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죠. 또 마을자치계획과 상관없이 우리 동의 발전, 우리 동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수기 공론장을 함께 여는 것도 저는 좋은 우리 주민총회의 기획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기 공론장을 기획할 때는 여러 가지 동의 어떤 현황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동 주민들은 우리 동 발전의 어떤 미래 비전, 우리 동이 어떤 마을로 변화되기를 희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우리가 이듬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 훨씬 더 주민들의 욕구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축약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모이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총회의 성공의 관건은 저는 홍보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총회는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공론장이죠. 근데 이런 공론장이 어떤 특정 연령대의 주민들만 참여한다거나 또 기존의 주민자치에 이미 관심을 갖고 있고 깊숙이 참여하고 계신 주민들만 참여한다면 전체적인 우리 주민들의 공론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주민총회에서는 평상시에는 주민자치를 잘 몰랐다거나 이런 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주민총회에 대한 홍보물을 접하고 또 그것이 궁금해서 스스로 이 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홍보의 방식에 따라서 동행정에서 해주셔야 될 홍보의 역할과 또 우리 주민자치의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동행정이 해야 될 홍보, 또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홍보들을 좀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좀 찾아가는 홍보, 그래서 어떤 주민 모임이 있거나 또 어떤 회의가 있거나 할 때 좀 찾아가셔서 주민총회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총회를 이제 개최하려면 공고문이 있어야 되겠죠. 공고문은 아마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우리 동에 이전에 주민총회였을 때 공고문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찾아보시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 5가지의 내용들을 꼭 담아서 공고문을 주민자치의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게시하셔야 합니다. 제가 타동에서 강의를 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주민총회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이 이것이 주민자치회가 주최한 것이 아니라 동행정의 행사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고문에 무슨 동 주민자치회, 또 우리 현수막에도 주체가 우리 주민자치회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좀 신경 써 주시는 것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한 홍보 사례인데요. 서울의 금천구의 사례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에는 전 세대별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곳곳에 주민총회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 3번째에 있는 사진은 우리 보통 많이 우리 선거 때 보시는 선거 벽보 있죠. 그런 방식을 활용을 해서 보통 선거 벽보가 붙여져 있는 장소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장소에 우리 각각 의제별 설명된 내용들을 마치 벽보처럼 이렇게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외에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우리 주민총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총회 때 우리가 써야 할 또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자료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집은 종이로 출력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총회에 오신 분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것을 PDF 파일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주민총회에 오시지 못하는 주민들도
이 파일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해 주신다면 온라인으로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을 보고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미처 투표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동 주민총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다뤄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우리 동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드리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민총회의 절차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것 자체가 하나의 주민총회의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전투표는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 수원시가 만들어 놓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동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어떤 이런 거점 장소에 이렇게 좀 판을 펼쳐 놓으시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동의 주민들에게 홍보하시면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것도 좀 주민총회의 분위기를 들썩들썩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마트 앞이라던가 행정복지센터 앞이라던가 이런 장소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전통시장 앞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사전투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민총회의 식순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전 공연을 통해서 주민총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차분히 좀 장례를 정돈할 수 있도록 사전 공연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합니다. 한 팀 정도가 저는 적당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원을 확인해서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이 성원 보고를 통한 개회 선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빈 소개와 인사말을 할 텐데요. 이것도 역시 너무 길어지면 주민들이 좀 지루해하거나 지칩니다. 그래서 내빈 소개와 인사말도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참여하신 우리 내빈들에게 사전에 좀 안내를 통하고 해서 양해를 구하시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민간협약식이라고 그렇게 절차에 넣어 봤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만 이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 또 주민총회에 참여한 행정이 주민총회의 이런 결정을 우리 동, 우리 지역을 위한 어떤 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 참여한 주민들이 주민총회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차원에서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자치 현황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현황 보고에는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활동 보고가 되겠고요. 여기엔 당연히 우리가 전년도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자치 계획이 올해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한 결정들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하실 때 마을자치 계획에만 너무 신경 쓰시다 이 현황보고나 이런 것들에 좀 소홀한 경우도 있는데요. 꼭 놓치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진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충실히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 공유는 바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제 이듬해 혹은 주민총회가 끝나고 난 향후 몇 개월간 이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활동을 보고하고 계획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론, 하이라이트이겠죠. 올해 우리가 결정해야 할 마을자치계획, 자치계획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그 다음에 폐해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 주민총회의 식순이 이어지는데요. 투표가 끝나고 집계하는 과정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 아껴뒀던 우리 주민들의 공연을 한두 팀 더 해보는 것도 주민들에게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총회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다른 지역에서 주민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비교적 큰 현수막으로 걸어서 주민들에게 이 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광주 북구 용봉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몇 표를 받았는지 득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밀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를 보시면 주민총회 인단이 몇 명이고 현장 투표가 몇 명이고 주민 투표가 총 몇 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서 이런 의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의제별 득표수 또 총 주민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몇 분인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내용에 담아서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수막뿐만 아니라 좀 전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안내해 주셔도 좋고요. 당연히 온라인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주민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민총회의 개념 또 주민총회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고 협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각각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곁들여서 주민총회의 준비부터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과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